안녕하세요. 라이프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최승영 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사랑니 발치를 해서 요새 볼에 찜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다치거나 또는 몸이 뻐근할 때 온찜질할지 냉찜질할지 몰라서 고민하셨죠? 오늘은 한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강상식, 냉찜질 대 온찜질 각각 언제 해야 할까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냉찜질은 낮은 온도를 이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염증 물질의 확산을 억제를 하고 붓기를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게 원리입니다. 또 차가운 온도 때문에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급하게 번지는 불길에 물을 뿌려서 진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온찜질은 따뜻한 열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에 쌓여있는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손상된 조직에 회복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들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고 뻣뻣함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냉찜질은 급성 외상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48에서 72시간, 그러니까 만 2에서 3일 이내에 일어난 부상을 말합니다. 발목을 삐거나 넘어졌을 때, 갑작스럽게 근육 파열이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 벌에 쏘이거나 화상을 입어서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 이런 상황에서는 냉찜질로 염증 물질의 확산을 억제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냉찜질은 부상 직후 최대 48에서 72시간 이내에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 주머니나 차가운 팩을 이용해서 한 번 하실 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상을 입은 부위는 온도 감각이 둔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5분 이내로 얼음을 데웠다 뗐다 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너무 자주 해도 또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시간과 횟수를 지켜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젤리로 된 아이스팩을 얼려두었다가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고 동상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죠. 쿨파스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간편하게 부착하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식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또 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역시나 비닐팩이나 지퍼락에 얼음을 담는 것이겠죠. 얼음이 당장 없을 때에는 수건에다가 찬물을 적셔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온찜질은 만성 통증이나 근육 이완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해야 됩니다. 목이나 어깨가 이제 뻐근하게 결릴 때, 장시간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플 때, 내 몸에 오래된 근육통 어디든지 해당됩니다. 만성 통증은 주로 혈액순환의 장애나 근육의 긴장을 수반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찜질을 통해서 혈류순환을 회복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찜질은 1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찜질하는 것이 적당하겠고요.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진행을 해야 화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5, 60도의 낮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피부에 댔을 때는 소위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찜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기 찜질팩 같은 경우는 온도를 조절을 하기가 편리하고요. 핫팩은 또 휴대하기가 좋아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을 담은 페트병을 수건에 감싸서 활용하거나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화재에 유의해야 되겠죠. 찜질이 권장되지 않는 상황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방성 상처, 그러니까 피부가 찢어져서 열린 상처죠. 여기에 직접 찜질을 대게 되면 세균이 그 자리로 침투할 수가 있는, 즉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염증성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온찜질이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경병증이 동반이 되게 되면 냉각이나 온각 같은 온도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찜질했을 때 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급성 외상, 급성 부상을 입었을 때 냉찜질이 도움된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헷갈려서 온찜질을 하시는 경우 혈류가 늘어나고 염증 물질이 손상된 조직에 많이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친 곳에 온찜질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성 외상을 입었을 때 부상 직후 48에서 72시간 동안은 냉찜질을 열심히 해서 붓기와 통증을 잡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로 혈류순환을 도와줘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만성 근육통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뭉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통,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목 뒤나 어깨에 근육이 뭉쳐서 뒷목 쪽으로 두통이 유발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온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돼서 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리통 같은 경우 아랫배에 온찜질을 하게 되면 자궁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수축된 자궁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해서 원리와 또 상황별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언제 어떤 찜질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냉찜질, 온찜질 둘 다 어디까지나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찜질만으로도 낫지 않는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요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최승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